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스타트업 TV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2021년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 자금은 대부분이 스타트업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이 되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청년 한 명을 채용할 때 1년에 900만 원을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명이 이제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1년 인건비가 2천만 원이다, 2,200만 원이라고 2,200만 원이다라고 할 경우에 9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그러면 실제로 한 1,200만 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 직원 한 명 채용할 때 1년에 900만 원, 3명이면 2,700만 원 되겠죠. 네, 1년에 2,700만 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여러분의 청년들이 월급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한 뭐 30%에서 좀 많으면 한 60% 정도까지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가 직원은 필요한데 회사를 직원을 채용할 돈이 별로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하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지원금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한번 드리는 건데, 이 고용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마감이 됩니다. 예산이 마감이 되면 지원을 못 받아요. 그리고 고용은 어떤 자금들은 고용을 하기 전에 먼저 신청해야 되는 자금이 있습니다. 고용된 다음에 신청하면 안 돼요. 고용을 하기 전에 신청을 해서 그 권한을 확보해서야만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고, 또 어떤 자금들은 고용 확보가 아니라 그 채용을 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지원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자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용지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채용 전에 미리 고용지원금을 생각하고 그 설계를 해서 자금 신청을 해야 되냐, 아니면 뽑고 나서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소개드리는 다른 창업자금과 달리 회사의 그런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다라는 좀 장점도 같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같이 한번 이 간단한 리뷰를 보시고, 구체적인 그 지침이 한 80페이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용장려금에 대한 지침들이 생각보다 좀 처음 보실 때 딱딱해 보일 수가 있는데, 제가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리면 어느 정도 좀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고용장려금이 너무 쉽게 써 있어서 될 것 같은데 막상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지침을 보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지원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에휴 그냥 하지 말자 그러고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가능하면 꼼꼼히 만약에 확인을 한다면 보통 이런 고용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경우는 회사가 월급을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제대로 특정 요건을 갖췄는지 그 기관에서 확인을 해서 정상인 경우에 장려금을 여러분이 회사 통장에 다시 입금해주는 형태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회사를 신규 직원도 채용하고 거기다 회사 경비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자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런 자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희 아이디어 클럽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사업개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청년이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가 있고요. 혹시 여기서 내가 군대를 나왔다는 경우는 군대 나온 기간 정도 한 3년 정도 좀 더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만 15세에서 34세 이하가 기본이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뽑아야 된다. 그래서 만 34세 이하 청년 또는 정규직이고 군대는 조금 더 연장이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라고 써 있는데요. 뒤에 나중에 이제 지침을 보시면 직원이 1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5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특정 업종이나 요건에 부합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고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한 명 채용할 때마다 900만 원입니다. 1년에. 그리고 3년 동안 지원합니다. 조건이 성립하는 동안. 그래서 한 명당 900, 내가 5명 뽑으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금액이 엄청 크겠죠? 그걸 3년 동안 하면은 엄청나게 크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직원을 채용을 설계하실 때 자금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이런 자금을 알아두실 때 대단히 좋겠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 대상에도 써 있지만 정부에서 지정한 성장 유망 업종이거나 벤처기업 그리고 뭐 컨텐츠, 문화 그리고 뭐 지식 서비스 이런 다양한 업종들이 많은 업종들을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 요건 이거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첫 번째,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증가해야 될 것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정규직이 반대말은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6개월 계약직, 아이고 잘 안 써지네요. 6개월 계약직 아니면은 그 뭐 1년 계약 이렇게 계약직인 경우는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어야 되고, 두 번째가 이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전년에 대비해서 월 평균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된다. 두 가지 요건을 맞춰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스타트업 TV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창업자인데 난 직원을 뽑아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런 청년 고용 장려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 직원은 한 번에 많이 뽑았다가 나중에 확 안 뽑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물론 회사에 맞게 뽑아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점진적으로 회사의 규모에 맞게 한 명 한 명씩 늘려나가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보조금을 신청한다면 훨씬 회사 경비도 아끼면서, 그 경비가 돈입니다. 그래서 회사 비용도 절약하고 채용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30인 미만은 한 명 이상을 채용해야 된다고 써 있는데, 저는 스타트업 여러분들이니까 거의 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고요. 내용을 한번 쭉 보면 근로자 수는 나중에 그 전년도 연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높으면 된다라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규 9만 명을 지원을 해요. 그리고 선착순으로 마감돼 버립니다. 예산 소진시까지. 그래서 먼저 한 사람이 장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있으면 미리 이 요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빠른 기간 안에 신청해서 자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기업당 최대 30명 많이 지원을 하지요. 신청 방법은 뭐 여기 아래에 있는데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만 보면 참 쉽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보고 여러분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너무 쉽다고 얘기하지도 마시고,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바로 여기 보시는 그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지침. 그래서 이 지침서를 잘 읽고 해석하시면 여러분에게 내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업체도 있고, 또 안 될 것 같은데 잘 준비하면 되는 업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지침서를 제가 영상에다가 남겨드릴 테니 영상을 꼭 다운을 받으셔서 이 지침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아이디어 클럽 커뮤니티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혹시 궁금하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커뮤니티에 있는 다른 정보를 참고하시거나 거기서 물어보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의견을 드릴 수도 있고, 실은 저보다 더 정확하신 분들이 이 사업 담당자분이시겠죠. 그래서 담당자분한테 직접 연락해서 해결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요 및 추진 근거 뭐 이런 내용들이 쭉쭉쭉쭉 있는데 두두두둑 넘어갑니다. 굳이 뭐 보거나 뭐 시간 되면 보시고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 보면 사업 공고문, 이제 공고문 여러분들이 얘기 들었으니까 공고문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일단 채용부터 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은 채용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건 아니구나, 먼저 채용해야 되는 사업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혹시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좀 체크합시다. 뭐냐고? 자, 고용지원금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은 먼저 채용을 해. 먼저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요건에 맞는지 확인을 하고 3개월 단위로 여러분이 회사 통장에 보조금을 입금을 할 겁니다. 이게 계속 무한순환으로 반복이 되는 사업이에요. 언제까지? 3년까지.
그리고 한 청년당 3년이고 청년별로 3년입니다. 그래서 그 최대 3년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중간에 지원금 신청서라는 게 써 있는데 기본적으로 3에서 9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개월마다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려금 여기 써 있는 대로 장려금 신청서 그리고 근로계약서나 나 월급 줬다 그래서 뭐 이체증 같은 증빙서류 급여대장 같은 서류들을 내게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이 장려금 신청서를 3개월마다 내면 그 다음에 14일 이내에 지급을 한다. 그리고 연일회 이상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지도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원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아까 5인 이상이라고 써 있었는데 실제로 5인 이상이 아니더라도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 되냐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좀 특수 경우니까 넘어갑니다. 고용보험 피보용자 수, 그러니까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 기업도 지원이 가능하다. 근데 대표자 혼자 있는 1인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은 있어야 돼요. 1명만 이상 있으면 여러분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업도 지원이 가능하고 또 성장 유망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고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도 지원 가능하고 지식 서비스 산업에 써 있는데 생각보다 풀이 넓습니다. 그리고 뭐 IT 회사들도 있고요. 뭐 문화 콘텐츠 회사 여러 가지 회사들이 또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지원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기부가 지정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으면 이것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서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청년인데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받았다. 지원됩니다. 창업리그 수상했다. 지원됩니다. 혁신센터 창업 프로그램 선정됐다. 지원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도 지원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원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어떤 게 지원 제외냐? 사행성 업종들, 유흥업, 술집 이런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 그리고 노래방 이런 데 지원 안 되고요.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기관, 뭐 사단법인 뭐 이런 데들은 지원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노동법 위반 상습기업 당연히 되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업주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1년 이내 그러니까 옛날에 채용했다가 다시 재채용한 경우 1년 이내에 재채용한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이에요.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 일용 근로자를 고용했던 경우, 그러니까 뭐 재고용, 옛날에 채용했다 재고용한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나중에 당시 사업주랑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뭐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 관계라든지 뭐 이런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원래 관련된 회사였다. 뭐 M&A 같은 경우 된 회사였다. 그런 것도 뭐 안 될 수 있고요. 뭐 사업시설, 뭔가 경제적인 거래관계 뭐 이런 경우도 있다던가 여러 가지들 내용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내가 이직 전 사업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런 경우는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게 마가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써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거 지침 보고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지침을 보고도 전혀 채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분명히 이 사업에서 맹점이 있어요. 고용지원 사업에 어떤 맹점이 있냐? 채용부터 하려며 채용을 했거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관련 밀접성이 있는 거야. 그럼 지원 안 되잖아. 그럼 내가 채용 안 했지. 이렇게 얘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채용을 할 때 가능하면 채용하는 고용하는 이제 근로자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받고 혹시 이런 부분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관할기관에 먼저 문의를 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할기관도 잘 몰라요. 보면은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마에 해당하는 부분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주 애매한 관계가 있는데 이게 정말 밀접한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경우에서 만약에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되면 가장 피해 있는 경우는 대표자가 피해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직원을 채용했을 때 까먹지 말고 미리 체크해서 넘겨야 돼요. 솔직히 이런 마에 대한 조항은 가능하면 없어졌으면 좋겠고, 어쩔 수 없이 있다면은 그럴 거면 채용할 때 미리 서류를 받아서 검토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좀 약간 좀 사업이 아쉬운 부분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습니다. 재참여 제한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청년 고용 사업에 참여하여 3년간 지원받은 기업은 재참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지원을 하지만 3년 동안 지원받은 기업은 기간이 끝나면 재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를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원받을 때 3년 동안 쭉 한번 가시는 거를 추천을 하겠죠. 그래서 뭐 30인 이상 미만 기업은 최소 청년 1명 채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거의 뭐 대부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되고 우리가 청년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에 대한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내에서 원래 4명이었는데 2020년에 5명을 채용을 했다. 이런 경우에 추가 채용 1명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몇 명이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런 거예요. 연말 피보험자 수가 4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4명보다 늘어나야 지원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기업 피보용자 수가 증가된 경우에 추가 채용 1명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또 1명 더 있다 그러면 또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요건 충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플러스된 인원들은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한번 좀 더 이제 보시면 뭐 지원 기간 이후에는 전체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져서 실제로 몇 명이 퇴직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지원금도 끊깁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죠. 지원금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적격 요건 2명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4명까지 늘려서 우리가 2명분이 지원금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다시 어려워져서 2명이 또 됐다. 2명이 나갔어. 그러면은 다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받으려면 어떻게든 간에 기본적으로 다시 2명 채워놔라. 그래야 지원된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근로자 수를 유지를 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이 안 돼. 근데 다시 그 부분을 회복하면 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죠. 기업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 시점부터 증가하지 못한 인원만큼은 장려금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3명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한 2명 퇴사해서 1명분밖에 지원을 못한다. 그럼 1명만 지원하고 2명은 지원 안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증가해서 뭐 3명 다시 맞췄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에 대한 채용에 대해서 인사관리적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을 해야 되고 군필자의 경우는 만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아신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계약직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일단 근로계약서가 달라요. 근로계약서에서 계약직은 기간제의 근로자라고 해서 근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정규직은 근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 정도 차이가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직원을 처음에 채용을 하게 되면 직원을 채용했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내가 정규직으로 채용했는지 계약직으로 채용했는지 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도 차이가 있고 실제로 신고할 때도 차이가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규직과 기간제, 계약직은 여러분이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하여간 이 사업은 정규직만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기약하기가 뭐 어렵거나 아니면 정규직을 하기가 뭔가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아쉽지만 이 사업은 지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기간제라고 했더라도 정규직 전환을 했다면 여러분은 그거는 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고용 유지 기간에 대한 뭐 기산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기산점을 체크하는 부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관에 신고를 하기 때문이에요.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용기관에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무사나 노무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이 부분은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스타트업의 대표자나 인사관리 담당자가 꼭 챙겨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디지털 일자리나 청년 1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특례적으로 혜택을 줍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체크하실 포인트가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보시면 내용은 간단하게 써놓고 뒤에 가면 내용이 많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지침까지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 쪽이 처음 하실 때 쉬워 보여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기 전까지 좀 어려움이 많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날짜나 언제 채용했냐, 뭘로 했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2월 달에 채용을 한 분이 7월까지 일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월까지는 채용을 했는데 7월까지 일했다. 그러면 2, 3, 4, 5, 6, 7. 이 사업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6개월의 고용이 유지가 돼 있죠. 네, 됐습니다. 6개월 이상 이거는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의 내용의 요약은 무조건 일단 채용해. 그리고 6개월 이상 고용시켜. 그 다음에 지원금 신청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6개월 못 채웠어? 최소 고용 못했어? 그럼 지원금 신청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 여러분이 좀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좀 내용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예외 사항들도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6개월 채용을 했으면 3개월 이내의 장려금.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조건 3개월 안에 신청해라. 지원 최소 유지 조건이 됐으면 무조건 3개월마다 신청해. 이거 3개월 놓치면 또 신청이 안 돼요. 그래서 고용지원금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한 가지 인사관리, HR 부분에 대해서 스케줄을 꼼꼼히 체크해서 기록을 해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잠깐 바빠서 놓치면은 이 지원금은 날아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가혹할 수도 있는데 이제 관공서 사업이나 이런 행정 처리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온 건데, 참 그렇습니다. 스타트업이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냐라고 돼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이, 근데 어쨌거나 이 돈을 아끼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다른 영상이나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스타트업은 이런 자금 조달 실무 때문에 1년이 있으면 그 중에 2, 3개월 정도는 이런 행정, 또 자금에 대한 검토, 설계 이런 시간들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여러분이 최소한 사업비를 아낄 수가 있고, 그래야 그 현금이 유지되니까 기업이 생존도 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발판이 되는 거죠. 물론 제품을 잘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적인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최저임금 주 40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되고 4대 보험 가입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존재하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어야 되지만 특별하게 무슨 사업이 완료나 어떤 업무 완성 때문에 계약을 했지만 계약 기간이 3년 초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결혼이 발생해서 땜빵을 했지만 3년 초과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외되고 나머지 계약 기간이 있는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 30시간 미만,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지원이 안 된다. 그리고 월 135만 원 미만은 월급 받는 사람은 무조건 지원 안 돼. 이런 식의 조건들이 있고요.
이런 내용도 또 있죠. 고등학생, 재학생도 지원 안 됩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 재학생 지원 안 되고 졸업예정자 지원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대학은 재학 여부랑 상관없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이 저기 확인할 수가 있고, 지원 한도 부분은 좀 보시면 기업당 30명까지 지원해요. 기업당 30명까지 지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5인 미만, 스타트업은 보통 5인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5인 미만은 3명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인 미만은 6명까지 지원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은 10인 미만, 그리고 6인에서 9인, 5에서 9인까지는 6명. 여기서 있는 피보험자 수는 대표자를 제외한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타임테이블을 그려보고 나중에 엑셀 파일로 청년 피보험자 수를 계산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그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많이 맡기시면 여기 뒤에 이제 있는 연락처 관할 센터에 전화도 하고 방문 상담도 받고 그런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스타트업 쪽에서는 웬만하면 다 지원을 1인당 900만원까지 지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고용위기지역이라는 곳, 여기 울산, 전라도, 뭐 진해, 뭐 경남, 통영 뭐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은 원래는 1인당 900인데 이 지역에서 그 사업자가 있고 채용하는 분들은 1인당 1,40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래서 지원 금액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을 지원하고, 근데 그 3년이 청년별로 3년 이야기보다는 처음 청년을 채용한 날로부터 해당 기업을 3년까지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자금에 대한 혜택은 기업당 3년까지, 그리고 첫 직원에 대한 수혜를 받은 기간부터 3년까지 지원입니다. 첫 수혜를 받는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3년을 지원을 받겠다. 그리고 3개월 단위로 신청해라 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또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좀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다뤘고, 나중에 부정행위나 이런 지도에 응해야 되는 의무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있다 라고 내용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나중에 이렇게 관련된 서류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들을 쓰냐, 이런 서식만 마지막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급신청서, 뭐 어렵진 않습니다. 뭐 사업장 소재지 대표.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계를 써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대신에 월평균 피보험자 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해서 미리 계산하고 채용하면 얼마가 바뀔지 시뮬레이션에서 여러분이 작년도 대비 월평균 근로자 수보다는 증가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을 꼭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수관계인 4촌인에 해당되냐 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사업주 확인서, 그래서 기업 대비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된다, 임금체불 같은 거 없어야 된다, 1년 동안 관련 사업주 아니다, 그리고 뭐 고용사고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다들 여러분 여기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동의서, 나중에 자금을 받으면은 정규직 채용에 대해서 쓰고, 나중에 이제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있는 이제 뭐 성장 유망 업종이나 지식 서비스 업종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업종이 리스트가 있거든요. 이거를 보고 해당되시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전체적으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렵죠? 생각보다 내용은 쉽게 써 있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계산해야 될 것도 많고 따져야 될 것도 많고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가능하면 채용 전에 이 직원이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토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 할 때는 복잡하지만 한번 하고 나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어도
여러분이 요즘에 같이 어려운 시대에 1년에 900만 원씩 절약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같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 경비도 좀 부담 줄이고 또 국가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실제로 또 사업이 잘 돼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